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정승이라는 벼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이기에 백성들을 두루 보살필 수 있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지사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직책에는 어울리지 않게 살인마 정승이라고 백정이라고 후세에 악명을 떨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살해하며 왕위를 찬탈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었고 말 그대로 킹메이커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의 자리까지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누렸지만 정승과는 어울리지 않게 악명을 떨치게 된 그의 이름은 수양대군의 칼이라고 불리워졌던 홍윤성이라는 인물입니다. 홍윤성은 1425년 충청도 보은군 회인에서 홍제년이라는 남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우성이었으나 훗날 윤성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삶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야사에 따르면 세종 시절 충청도 회인에 살던 그는 공주 가명의 군관까지 승진하여 그 무용을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만석이라는 작자의 유혹에 넘어간 형수 설씨가 병든 그의 형 홍대성을 독약으로 독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윤성이 돌아와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독살이며 형수 설씨와 태만석이 살해했음을 밝혀내고 그 태만석과 형수 설씨를 죽여서 복수를 했다는 그의 강골한 성격을 보여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민심을 현혹하던 양상군 통도사의 괴승 청어를 처단하고 밀양의 어느 노인의 딸을 납치해서 기생으로 팔아넘기려던 이춘달이라는 남자를 살해하고 그녀를 풀어주었다는 진실인지 야사인지 모를 이야기가 역시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을 근거로 1925년 소설가 이혜조님이 홍장군전을 집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그의 이야기를 통해 홍윤성은 담이 꽤나 큰 강골한 무인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2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머리도 좋았고 특히나 힘도 장사였는데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한눈에 봐도 무인의 기질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종 시절 그는 군관이 되어 그 수양대군과 우연히 물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부에서 서로에게 감복하고 알아보고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종이 죽고 그 어린 단종이 즉위하게 되자 이에 홍윤성은 임금이 나이가 어리다며 수양대군에게 집권을 건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종의 나이가 어리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전국을 바로잡을 큰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직접 진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권람이라는 사람을 모사로 청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윤성을 통해 이 권람이라는 모사를 소개받은 수양대군은 또다시 권람의 소개로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신숙주 정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홍윤성이 수양대군에게 진언을 하여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한 원흉이라 볼 수도 있고 그 인재들을 이어준 연결고리 역할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을 옹위하여 계유정난의 공을 세우고 수양대군이 그 호랑이 김종서를 뵈러 갈 때 그의 옆을 보좌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조선을 망친 것은 내놈 공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면서 계유정난에 크나큰 공을 세워 2년 뒤인 1455년 세조가 즉위하게 되자 초고속으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대업에 언제나 함께했던 홍윤성을 세조 수양대군은 기특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좌익공신 3등이 되고 참판이 되었고 다시 2년 뒤엔 경상우도 도절제사가 되더니 33살에는 예조판서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30살의 차관, 33살의 장관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세조의 끝없는 사랑에 낙하산 진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홍윤성 그는 꽤나 능력도 있었던 인물이었나 봅니다. 1457년 명나라에 사신이 파견되자 수행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2번씩이나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1460년 여진족이 조선 국경지대를 침입하여 변경을 소란하게 만들자 신숙주의 부장으로 출정, 이를 토벌하고 돌아오는 쾌거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있었고 든든한 뒷배경까지 있었던 그였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홍윤성은 거리낌 없이 그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풀 줄 알고 감싸줘야 하는 그 높은 자리에 걸맞지 않게 홍윤성 그는 오늘날로 치면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집 앞을 지나갈 때 건방지게 말을 타고 다니면 금옥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말에서 내리고 다녀라.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양 도성 내에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사대부 집안 사람들 뿐이었으니, 즉 양반이고 자시고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불운한 일행이 영문도 모르고 말을 탄 채 홍윤성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윤성의 하인은 대감마님, 어떤 놈이 감히 존엄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말을 탄 채 지나갑니다. 이렇게 고하게 되었고 홍윤성은 이에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일행들을 붙잡아와 참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이 차지 않았는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자신의 저택 근처에 위치한 개천에서 말에 목욕을 시키는 자들도 역시나 그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거라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문도 모르는 이들이 개천에서 말에 목욕을 시켰고 하인이 이를 귀신같이 고하게 되었습니다. 홍윤성은 감히 내가 마시는 물에서 더러운 말에 목욕을 시키냐며 역시나 그들을 붙잡아와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번번하게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지금 온양 일대에 엄청난 땅을 강탈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홀로 사는 노파가 전 재산인 논밭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 늙은 몸이 혼자 살면서 믿는 건 이 작은 논밭들 뿐인데 이제 빼앗겼으니 굶어 죽을 것이고 홍윤성에게 반항하면 맞아 죽을 것이다. 이래저래 어차피 죽을 테니 차라리 하소연이라도 해보겠다. 이런 비장한 말을 남기고 홍윤성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윤성은 노파를 만나 그녀의 손에 들린 땅 문서를 보더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대로 잡아서 돌 위에 거꾸로 매달고 모난 돌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파의 시체를 길가에 내다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길이었지만 홍윤성의 후환이 두려워서
아무도 노파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택에서 그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어느 여종이 홍윤성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종은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으나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홍윤성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종을 나무에 묶은 뒤 인간 관역을 만들어서 활로 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그의 심술질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홍윤성의 측근 전림이라는 사람이 홍윤성의 집에 찾아왔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윤성의 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전림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죽일 바에는 차라리 자기에게 그 여종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평소 전림을 너무나도 좋게 보아 세조에게 선정관으로 추천까지 했었던 홍윤성은 순순히 화를 내려놓고 웃으면서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전림의 재치로 겨우겨우 그 여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였죠. 갑자기 격분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그러드는 그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홍윤성은 자기 마음에 들면 양반집, 규수집 딸이라도 겁박해서 강간하거나 첩으로 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주 지역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빼어난 미인이 그의 레이더에 포착되어졌습니다. 홍윤성은 곧장 수소문을 하여 그녀의 아버지를 부른 뒤 내 딸을 첩으로 삼을 테니 너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술상을 차려놓고 준비하여라. 지체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시퍼렇게 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거짓이 아닌 진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붙잡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예쁜 딸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겠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딸은 도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부모님을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 홍윤성은 기선제압을 위해서인지 갑옷과 투구를 쓴 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운 처자는 그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홍윤성에게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겨누고 양반의 딸을 어찌 마음대로 첩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거면 몰라도 첩으로 삼겠다면 당장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며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홍윤성을 거부하면 집안이 몰살당할 테니 이왕 일이 된 거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혼례를 올려 정실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었죠. 실제로도 김한이라는 사대부의 딸이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홍윤성이 쳐들어와서 동침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한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홍윤성의 무고로 아들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일가 전체가 귀양을 갔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런 여장부의 기세에 눌렸던 건지 아니면 그 매력에 흠뻑 빠졌던 것인지 홍윤성은 그날로 본처를 내쳐버리고 이 어린 미녀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윤성의 패악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천륜을 저버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홍윤성은 자신의 일가 친척이라도 전혀 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홍윤성이 2조 판서로 그 높은 위치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었을 때 그의 숙부가 자신의 아들을 한 자리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홍윤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숙부 소유의 문전옥답 20마지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숙부나 또한 뇌물을 요구한 홍윤성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이 홍윤성의 대답에 화가 난 숙부는 그대가 옛날 어렵게 살 때 내게 의탁한 지 30여 년 내가 그렇게나 보살펴 주었는데 이젠 재상이 되었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은혜도 모르는가? 이렇게 그 서운한 속마음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윤성은 그 자리에서 숙부를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쓴소리 한 번 했다고 자기 작은아버지를 매몰차게 타살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자택 뒤뜰에 깊숙이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허나 귀하신 몸인 홍윤성이 직접 땅을 팠을 리는 없고 이 대궐 같은 집에 종들도 수십여 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숙부의 육체는 땅에 묻혔어도 죽인 일은 묻힐 리가 없었겠죠. 홍윤성의 숙모는 조카를 찾아간 남편이 그날로 소식이 끊기자 남편을 찾아 수소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형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지만 감감무소식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홍정승의 비위를 거스르다니 그쪽이 잘못했구만. 이 고사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원부에도 찾아가 탄원을 해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위치에 있는 이 홍윤성이 너무나도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카의 손에 지아비를 잃은 그 억울한 비탄에 빠진 숙모는 크나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조가 온양으로 온천길에 나선다는 소문을 접하고 마지막으로 왕에게 직접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세조가 도착하기 전날부터 천안삼거리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다린 후 어가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하자 고할 것이 있다며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세조의 수행비서가 다가왔지만 숙모는 공신에 관계된 것이므로 한 걸음 사이에도 그 말이 변할 것이니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전하며 한사코 아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세조는 어가를 멈추라고 지시하고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홍윤성의 그 천륜을 저버린 만행을 낱낱이 고하게 되었습니다. 홍윤성이 자기 숙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명을 내려 확인을 해보았고 정말 그의 뒤뜰에서 숙부의 시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친족 간의 살인은 굉장한 중죄잖아요. 엄격했던 조선시대 그것도 높은 관직에 있는 자가 그 유교적 섭리를 어겼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조 역시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윤성, 그의 패악이 이처럼 도가 지나치는데 그를 막을 자는 조선에 단 한 명, 세조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세조도 한 성격 하는 인물인데 가만히 뒀겠습니까? 하지만 홍윤성이 손이 발휘되기 빌었고 그는 수양대군이 지금 자리에 있게 만든 계유정난의 공신 중의 하나라는 걸 세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윤성을 그냥 조용히 타이르고 그래도 세간에 눈이 있으니 일에 가담했던 홍윤성의 측근 10여 명을 참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주인의 명에 따랐던 애꿎은 수하들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세조의 끊임없는 홍윤성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조는 등에 난 종기 때문에 온천을 자주 갔었는데요. 또다시 그가 온천을 방문할 때 이번에는 홍산에 사는 나계문의 아내 윤씨라는 여자가 임금의 임시거처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세조를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홍윤성과 관련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홍윤성의 하인이 주인의 권세만을 믿어 홍산역을 관리하는 영리와 공모에 나계문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던 고을의 사또가 홍윤성의 권세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영리만 가둬놓은 채 그 하인은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윤성의 그 하인이 다시 찾아와서는 옥에 갇혀있던 영리도 데려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요, 여자가 직접 법적 행위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진 살해된 나계분의 아내 윤씨는 자기 친정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조사하러 나온 감사 김지경이 우리 홍윤성 대감님을 음해했다며 도리어 윤씨의 친정아버지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세조는 엄청나게 불같이 분노하였고 곧바로 홍산사또 최윤과 감사 김지경을 불러 모조리 극형에 처하거나 귀양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놈에게는 환열, 사지를 소가 끄는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그 끔찍한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허나 이번에도 세조의 총애를 받는 홍윤성은 전혀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도 이번에는 민망하고 체면은 안 섰는지 그 윤씨에게 권력가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의 원수를 갚은 의로운 아내라면서 쌀 10섬을 상으로 내려 위로하는 걸로 무마했다고 전해집니다. 살인마 정승 홍윤성은 그 죄악에는 걸맞지 않게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3명의 왕의 비호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었고 1475년 그의 나이 50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정승하면 고귀한 인품과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자만 있는지 배웠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이라면 다들 선비들만 살았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의별 군상들이 살았다는 그 새로움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살인마 정승이라 후세에 기록되어진 홍윤성, 그의 인생을 결정지은 능력은 바로 권력의 생리를 꿰뚫어보는 그 통찰력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홍윤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